안녕하세요 여러분, 빠삐용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근데 내가 맨날 홍보는 안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계속해서 맞아. 원리 드로잉의 내용이 자꾸 들어가면 그거는 홍보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가지고 계속 빼오다 보니까 그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라디오 처음 내보내는 것까지도. 근데 이제 그 그림 대회를 며칠 전에 네. 공개하고 이제 링 선생님 또 만났더니 또 되돌이표요. 별거문 말고 그림 대회를 평소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긴 원리 드로잉은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 드로잉 이야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자꾸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링린 선생님이랑 그냥 세미나 시스템 한수 세미나 때 오프라인 처음 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 드로잉 파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한 인연이거든요.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원리 드로잉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링린 선생님이 이제 이걸 만나게 되고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원리 드로잉은 사실 시스템 한수 세미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왔을 때 사실 굉장히 짧게 얘기하시고 딱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딱 한 장짜리 종이로 이 말이 뭐 유니콘이 되고 뭐 얼룩말이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변신하는 그런 거 되게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짜리였는데 그거 보고 뭐지 막 그냥 딱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저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러네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거기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만 알면은 10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한 장짜리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나 알면 10개를 알 수 있다. 알 것 같다. 10개를 벌써 알 것 같다 이런 느낌. 딱 그냥 공식처럼 뭔가 수학 공식 딱 내는 것처럼 요 말 배우니까는 얘를 조금만 변형했더니 이렇게 되고 얼룩말도 되고 말도 되고 사슴도 되고 뭐도 되고 기린도 되고 막 딱딱딱딱 뭔가 그냥 그 한 장만 살짝 보여줬을 뿐인데 뭔가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 하나 알면 10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 것 같다가 아니라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를 배우면 10을 알 수 있다. 그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공식처럼 내가 한 10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 100개 아는 거잖아요, 벌써. 그치. 그러니까는 저거 궁금한데 엄청 알고 싶다. 앞에 다른 원장님들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안 찍었어요? 사진을 마음속으로 찍었어. 마음속으로 찍었나 봐요. 집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난 당연히 찍었을 줄 알았지, 나도. 근데 집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사진이. 근데 다른 원장님이 찍으셔도 된다고 보시라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원장님들 막 앞다퉈서 찍었단 말이에요. 난 내가 당연히 찍었을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약간 뭔가 홀렸나 봐요. 막 거기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내가 이거 뭔가 해봐야겠다. 우리 학원 친구한테도 뭔가 알려주고 싶다. 딱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난 이제 이미 너무 그때 이렇게 강렬해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사진 찍듯이 딱 찍혔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재현했잖아요. 네네네. 딱 재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 해서 그때 딱 바로 한번 해보고 수업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원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드렸어요.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원장님이 그때 잠깐 얘기해 준 걸 바탕으로 내가 흉내를 내봤다고 했거든요. 뭐 흉내 아닌 흉내를 내봤는데 이거 흉내를 내봤을 뿐인데 반응이 좋네.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니까 엄청 대단해. 했거든요. DM으로 막 보내고 했잖아요. 막 이거 반응이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일단은 아이들도 너무 좋았고, 근데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그리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확 온 거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건 진짜다. 이렇게 확 온 거. 해보니까 더 그때 한 번 했을 때는 좋은데? 이랬는데, 2번 해봤을 때는 확신. 그러니까 뭘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 2번째 수업했을 때 말 드로잉으로? 두 번째. 아니요. 저 처음에는 이번에 호랑이 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라고 까치. 맞아. 그러니까 새를 해봤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이제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래도 반응이 되게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2번째 이제 딱 2가지 했을 때는 너무 딱 실감이었다고 해요. 확신. 이거 진짜 이거는 그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 첫 번째 했을 때 좋았던 반응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거 2번째 하니까 딱 똑같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 오니까. 근데 2번째 때 더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첫 번째 했을 때보다 2번째 더 왔던 건 조금 아니까 조금 알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거 까면 까면수록 계속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건 있긴 하죠. 그때 쌤이 그렇게 하고 또 좀 지나서 우리 얼마 전에 아닌가 한 2, 3주 전에 그때 쌤이 막 이게 조금 막혔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였지? 곤충. 맞아.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그동안 빵빵 터졌는데 제가 곤충을 이제 하면서 분명히 애들이 막 집중해서 막 하는데 뭔가 이런 그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전에 수업했을 때는 하면서 자기네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고 쉽네? 뭐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제가 막 희열이 왔잖아요. 애들이 막 애들 입에서 쉽다는 말이 이제 하겠네 막 이런 말 나 이제 할 수 있네 막 이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엄마한테 가서도 나 이제 그릴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어 막 이렇게 했다. 이 말을 정말 워딩 그대로 그대로 들었으니까 저는 딱 이제 오는 게 막 있잖아요. 저렇게 뿌듯하고 막 이거 진짜 이거는 맞아. 진짜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곤충을 해봤을 때는 애들이 막 분명히 잘 집중하고 막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애들이 너무 조용하고 뭔가 잘 적극적인 반응은 아닌데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 드렸거든요. 이거 방법이 뭔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재밌게 해주려고 막 동기유발도 막 신경 써서 하고 했는데 맞아. 그래서 처음에 도입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했었죠 쌤이. 네네. 원장님한테 얘기해드렸었는데 원장님이 그러지 말고 기본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왜 원장님이 주셨던 파일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봐라. 보태지 말고.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잘해주려고 이제 딴 이야기를 막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거지만 이제 기본으로 한번 이제 먼저 하고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다 말씀을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다. 근데 조금 말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게 저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애들한테 막 재미있는 동기유발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게 됐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그냥 정말 아이들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물음표 딱 불러일으키는 올리브영에 꽂은 동기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냥 정말 본질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 딱 그 하라는 그대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얘기했던 게 파일에도 그대로 있던 거였어요.
네, 있어요. 그치, 저는 생각하는 게 거기 저인가 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맨날 나도 말하잖아요. 이게 정답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원리들을 나도 이때까지 수없이 해보면서 우리가 그 파일 만들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은경쌤이 막 그 말풍선 이런 걸 처음에 자기가 써볼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봐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다시 해보면은 아니지, 더 내려가야지, 더 베이직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파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애들의 눈이랑 이렇게 애들 수준이랑 요 애들의 그걸 보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나올 거였는데 이제 파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잘하고 싶잖아요. 파일 맞아요. 만들 때도.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 덧붙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 계속 덜고 해서 진짜 베이직으로 간 거거든요. 그 파일 자체가. 맞아. 원래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진짜 어렵잖아요. 글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말하면서 막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그게 뭐라고 하지? 매뉴얼 같이. 그냥 참 웃기잖아요. 그림이 사실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예술인데 매뉴얼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림이나 뭐 미술 분야에서 뭐 매뉴얼이라고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애들을 가르치는 뭐라고 해야지? 코칭법, 진짜 코칭법이잖아. 코칭 방식?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매뉴얼처럼 나오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사실은. 진짜. 그리고 그게 심지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막 뭐가 엄청 많이 교구가 필요하다거나. 맞아요. 너무 심플해서 오히려? 맞아. 그냥 약간 인식의 전환 같은 거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탰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기본이고 이게 진짜 뿔인데 왜 자꾸 보태려고 하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심플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뿌리가 약간 그냥 너무 별 볼일 없어 보여서 그냥 약간 그래 보여서 그냥 너무 단순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미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던 사람이니까. 근데 막상 그게 뭐냐면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그게 맞는 거였던 거죠. 내가 보탠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독이었던,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래서 반응이 덜 됐던 거죠. 왜냐면 공감이 안 돼서. 왜냐면 애들은 딱 그냥 그 원장님이 써준 파일 그대로가 진짜 딱 눈높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기본 써있는 그 파일에 써있는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이렇게 해봤을 때 오히려 반응이 훨씬 좋았고 애들도 되게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갑자기 반전 분위기처럼 좋아진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애들은 거기서 그거를 느끼고서는 아 진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진짜. 이거 그건 진짜야. 진짜 한 끗 차이이기도 하고, 그쵸? 네,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똑같아요. 똑같아도 내 말투나 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 따라서 애들 반응이나 흡수하는 게 너무 천지차별이니까 천지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원리 드로잉 지도사 자격증 그거 3급에 아이들 수준파, 뭐 성향파 이런 과목을 넣어놨잖아요. 네네. 그게 일단 안 되면은 코칭이고 뭐시고 다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참 심플하고 명확한데 참 이거를 한번 이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죠? 그걸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알기는 쉽지 않아. 심플한 것 같은데 알기는 쉽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봤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거를 어디서 본 적이 없고 일단. 좀 그냥 생경한 느낌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가, 그럼? 상대적으로. 그거는 그냥 우리는 이미 너무 여기 이제 아이들 교육도 많이 했고 미술도 많이 했고 졸업했고 대학도 졸업했고 이래서 그런 것 같고 그 파일에 있는 거는 딱 그냥 그 아이들한테 딱 맞는 맞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맞아. 그런 게 안 끼어서 더. 제가 옛날에 막 블로그에 그런 걸 쓴 적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서 어디까지 눈높이를 맞춰야 애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하겠지? 했는데 아닌 것도 있었고 막 그래서 이제 성향, 취향 같은 건 이제 잘 맞추게 됐어. 어떻게 막 여자애들은 대충 이런 거 좋아하고 좀 개성 있는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고 이 성향이나 이런 건 알게 됐는데 취향 같은 거는 잘 알게 됐는데 진짜 얘가 생각하는 수준이나 얘가 좋아할 것 같은 뭐 말이나 이런 게 처음에는 예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상 못하는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는 원리 드로잉 파일 안에도 어쨌든 그 좌우내형 아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기는 하잖아요. 성향에 대한 얘기가. 그거를 모르고서는 그 대상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취향이고 어떤 수준인지 파악이 안 되고서는 코칭이 아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리 드로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파악하기가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취향 파악, 뭐 성향 파악, 뭐 이런 거 다 뭐 패스하더라도 진짜 애들의 수준 있잖아요. 얘가 이거를 어디서 어려워하지? 어디서 그래야지? 이거를 사실 찾으려는 노력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수업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참관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세히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사실 뭐라고 하지? 만약에 뭐 반원을 그리는데 반원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얘기 알려준다 치는데 이 둥근 게 균형이 안 맞게 이렇게 둥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균형을 잡고 싶어 하는 애야. 성향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균형 잡는 법을 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선생님들은 그림 지도를 할 때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세히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반원을 그리는데 잘 안 되는 건 다들 알아, 선생님들이. 근데 반원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반원 그리니까. 근데 그런 차이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게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이 뭐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도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아 얘가 균형 맞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얘가 좀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보인단 말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 틀려도 되지만 아 얘는 그래도 요거는 맞게 그리고 싶어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입체를 얘가 정확하게 못 그렸는데 얘 수준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는 선이지.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조금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짚어줘야 되는 스타일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아이의 수준과 성향과 그 진짜 맞는 정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팁이라면 제 수업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이야기든 드로잉이든 어쨌든 엄청 자세히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 드로잉도 그렇게 애들을 엄청 자세히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로 나온 공식 같은 거지. 그러니까 원리 드로잉이. 맞아. 그 원리 드로잉 그 파일을 보시면 아이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뭐 좌우내형에 관한 얘기들.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성향 이야기하는 미술이 많아요. 성향 미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있었잖아요. 아예 그런 이름인 미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향이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의 성향을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뭐 읽어보면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애들이 매칭이 잘 돼요?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구나. 이런 접근법 자체가 몰랐는데 이런 접근법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치.
알고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쵸? 알면 더 많이 보이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진짜 남는 거잖아요. 그 맞아. 경험이. 그러니까 맞아.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런 성향을 아이들마다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접근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다른 데서 얘기하는 성향은 어떤 건데요? 그냥 취향이 아닐까요? 약간 그게 더 큰 것 같아. 아 진짜로? 보면요, 저 이런 거 있었건데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커리큘럼이 따로 있고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그걸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이게 어디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어쨌든 그 원리 드로잉 파일 안에서는 그 취향이나 이런 것, 취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자체의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 그거를 조금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만 알아도 이 아이한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다른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애는 저렇게 해야 돼요 라는 걸 알아도 진짜 얘가 이런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거기는 약간 그런 파일을 읽어보시면 아니까 일단은 읽어보시고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 성향 그거는 되게 좋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이때까지 나는 관찰 드로잉을 엄청 열심히 애들한테 가르쳐 줬었고 관찰 드로잉만이 나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관찰 드로잉으로 계속 가르쳐서 애들이 그림이 퀄리티가 높고 내 나름 디테일도 높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난 10년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10년 동안 나랑 같이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을 뿐이지 그 중간에 이탈이 많다. 왜냐하면 드로잉 어려워서. 그래서 관찰 드로잉 잘 하는 애들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아닌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신입생 유치도 좀 필요하고 유치부랑 초등 저학년 애들도 필요한데 학원이 계속 이제 오래된 애들만 계속 있다 보니 참 뭔가 좀 고인물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원리 드로잉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셨거든요. 근데 무조건 원리 드로잉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완전 케이스 오브 케이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참 이게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원에 혹시 좀 약간 분위기 따라 막 하는 애들 아니면은 좀 생각난 거 막 그냥 그리는 애들 약간 운해형 애들 내가 말하는 운해형 애들 있잖아요. 사실적인 정보나 이런 것보다 좀 자기 느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림체가 좀 흐물흐물하거나 아니면은 막 뭐 거기에 뭐 다음에 뭐 있었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그냥 자기 상상 이야기하는 거 즐기거나 즉흥적으로 막 그리는 즉흥적으로 그리는 거 바로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네. 그림 완전 빨리 막 그리는 애들이나 그런 게 이제 완전 거기도 써있죠. 완전 운해형은 없다고 했잖아요. 네. 뭐 완전 잔해형 이런 거 딱 분리 짓자는 게 아니라 운해형 성향에 가까운 애들이 내가 금방 설명했던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 우리 원에 많다 만약에 하면은 그 분은 원리 드로잉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그 선생님한테 맞아서 남아있는 걸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는요 잔해형 애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네. 우리 학원은 잔해형 애들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지역에만 잔해형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맞죠? 그러면은 저도 오히려 상담하거나 뭐 케이스를 학부모님한테 상담을 들을 때
나도 자녀형 애들 얘기하면은 자녀형 애들이 주로 운영 감성 수업 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미술하고 아동미술학원이 자녀형 애들이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따기 받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해봐 뭐 즉흥적으로 뭘 해보거나 뭘 이렇게 하는데 걔네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지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걸 알려주지 않는 그런 작가주의 같은 곳 있죠. 작가주의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자녀형 애들은 미쳐버리겠지.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흘러 빠삐용으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또 그런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도 이렇게 소통이 되게 깔끔한 편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학부모님이랑 아이를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 나도 그거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상담할 때도 아 그런 애는 저희 학원 와야 됩니다라고 나는 이때까지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 어떤 선생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원래 운영 애들이 좀 더 많지 않아요? 미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미술 학원 다니는 애들이 운영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공감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학원에는 자녀형 애들이 그렇게 오는 거지. 왜냐면 원리 드로잉이나 원리 기반 수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좀 더 수업 집중도나 수업 분위기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 왜냐면 자녀형 친구들이 자기 그 성취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딱 알게 되면은 그 아는 즐거움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운영 애들은 뭐 물론 감각적이고 뭐 자기가 막 표현하고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손님도 날아다니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 감성도 너무 좋을 때가 많은데 이제 이 친구들은 오히려 원리를 듣기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결국엔 필요한 거긴 하지만 나중에 커서는 결국 필요한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도 원리 수업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운영 친구들한테는 더 덜 해요. 그냥 걔네들한테는 이 기준을. 그래 뭐 너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답이지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이제 차츰 이제 갈증을 느끼면 이제 원리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차이를 봤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그 아이마다 시기 요거를 어느 정도를 노출시켜줘야 되고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이마다 다 다르게 해줘야지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맞아요. 아무나 뭐 나이 똑같다고 해서 그치. 같은 8살이라서 다 너나 얘나 막 다 해라 이거 안 된다고 그치. 하셨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이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저는 오히려 요 파일에서 이야기 그런 거 앞부분에 써있는 것들 다 읽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되고 관심 더 갖게 되고 왜냐면 내가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좋다고 다 너나 얘나 막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아이한테 이걸 해줬을 때 더 효과가 좋은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기가 됐어.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한테는 이 정도만 주면 좋을까? 이 정도를 더 주면 좋을까? 막 이런 것도 오히려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조금 반대로인가요? 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관심을 가진 계기가 이 원리 드로잉 파일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다. 그러니까 원리 드로잉이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주면은 안 돼서 사실은 그 원리 드로잉 파일이 뭐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진짜 대중 그냥 막 유튜브에 계속 올려 원리 드로잉 1편, 2편, 3편 막 올려 그런 생각도 했다 했잖아요 옛날에. 네네.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 유튜브 할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아닐 것 같았어. 바로. 왜냐면 이거를 잘못 그 수준과 성향과 그거에 맞지 않는 애한테 하거나 이거를 그냥 허접하게 알고 하면 그쵸. 무작위로 따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별로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고 선생님한테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예 그렇게 무료로
이렇게 배포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 아까 심플하다 했잖아요. 잘못 알 것 같아요. 제대로 모를 것 같아. 진짜로. 그냥 이게 응. 심플한 듯 하지만 절대 심플하지 않은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참 설명하기 어렵죠.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게 되게 진짜 쌤도 경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다르고 또 세 번 해보고 정말 다르고. 다른데. 이거 진짜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맨날 제가 말하잖아요. 이거 잘못 알려주거나 아니면 누가 제대로 안 알고 뭐 괜히 누구한테 이렇게 건너가지고 들었다 해서 잘못 알까봐 맞아, 제가 맞아. 엄청 걱정된다고. 왜냐면 그냥 들어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케팅 홍보할 때. 그니까. 야 이거 뭐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인간스한테 찍어서 보내보라니까는 한다는 말이 해보면 알아. 그래 맞아요. 진짜 해보면 너무 아는데.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본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제가 느꼈잖아요. 해보고 반응 보고 저희 학부모님들은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학원에 인스타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스타에 응. 엄마들이 이렇게 팔로우 되어 있으니까 응.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응. 엄마가 거기다가 자랑을 엄청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 나한테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 알고 막 그 친구가 뭐를? 그린 거를? 그 애가 어. 이렇게 엄마한테 그거를 설명해줘요. 이 원리 드로잉을 저한테 배운 거를. 근데 그게 얼마나 아이들이 기억도 잘하고 이러는지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정말 그대로 그대로 하지. 설명을 해줘요. 그걸 엄마 동영상으로 진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 그리는 거를 찍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애들이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나는 이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워딩을 왜 그렇게 선생님이 하면 똑같이 하는 줄 알아요? 약간 몰라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도 집에서 선생님 놀이 하거든요. 엄마한테 오늘은 피카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피카츄 같은 거 알려줄 때 진짜 애들 눈높이에 맞춘 단어와 말과 그 순서 있죠? 맞아. 그거를 했기 때문에 걔네가 그걸 잘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의 그 뇌 구조가 있다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매뉴얼이.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걔네가 그대로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랑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거든. 근데 이제 어른의 말로 워딩으로 얘기를 했으면 가르칠 때 애들은 절대 그거를 전달하지 못하지. 그리고 가르침을. 근데 또 여기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왜냐면 내가 선생님 제가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엄마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막 그거를 따라해가지고 똑같이 했어 했는데 이거를 그럼 그거 주입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입식. 근데 이 주입식이라는 게 뭔지 어떤 개념으로 알고 계신지 이것도 되게 그치. 주입식은 궁금하고. 그거죠. A는 A야. 딴 건 절대 안 돼. A는 A야. 이것만 해야 돼.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게 주입식인데 이 원리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 원리를 그냥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것도 애들한테 원리를 알려주는데 애들의 그 순서대로 이제 알려주는 거고 애들도 이제 알려줄 때 엄마한테 원리를 알려주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 이제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를 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치. 그거. 애들한테 선생님의 주관이나 선생님의 취향이나 선생님의 상상을 아예 들어가지 않고 진짜 그냥 애들 눈높이에서 애들이 알면 재밌어하고 애들이 알면 좋아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네네.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한 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아이들이 그 쓰는 말이구나. 언어로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그대로 또 엄마한테 뭐 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해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절대 주입식이 아니고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그 내용은 그거는 바뀔 수가 없지. 그래서 원리 드로잉이 절대 주입식이 아닌
근데 아이들이 그게 미술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 공식도 원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주입식이 아니잖아. 어. 수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수학 원리를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미술이다 보니 그렇게 그런 공식이 있냐는 건데 공식이 있는데 그거 공식을 외우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알면은 다른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다양한 걸 그릴 수 있는 약간 열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기쁜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 때문에 미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그런 원리도 없고 공식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화음이 있듯이 음악에 운동에도 기본 동작과 준비 자세와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미술에도 그런 게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맞아. 미술에는 그게 다 스킬만 있는 건 줄 아시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원리, 드로잉의 원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스킬이지. 쌓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뭐 응. 소묘, 명암, 응. 수채화 이게 다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손이 주사삭해서 착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줄 아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고학년 되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린 연령 친구들도 요 드로잉 원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쌓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갑자기 고학년 때 드로잉 원리도 안 배우고 고학년 때 금손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거는 그냥 흉내 내는 거지. 흉내. 그야말로 흉내 내는 거 아니야. 맞죠. 수채화, 명암 뭐 요게 그냥 다다. 이게 배우는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배우는 건 이게 다다. 그러니까 와 진짜 근데 그거 금방 신기하다. 그 말 해서 나 알았어. 무슨 말인지. 맞아.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들이 미술 그냥 재미랑 뭐 하러 간다고? 재미로, 놀러 흥미로. 가는 거? 흥미로. 그냥 뭐 재밌게 다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고학년 되면은 수채화랑 이런 거 좀 배워야지. 배운다고 그때 생각하고 이때는 놀이 약간 그냥 체험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그쵸?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그쵸? 근데 이게 어릴 때도 흥미가 다가 아니면 어떡할래? 어릴 때 배울 게 완전 있는데 이거 완전 중요한 건데 어릴 때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빠삐용 애들 오래 다닌 애들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스페셜 애들이 저렇게 손이 지맘대로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어릴 때 배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는 급해 맨날 애들 보면 1학년이어도 뭘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술로 놀다 와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한다. 물론 노는? 즐기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야 되나? 엄마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이걸 설명할 수 있질 않으니까 이런 개념은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뭐 미술의 원리가 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워야 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도 정리가 안 되어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부모님들한테도 뭐 설명이 된 적이 없고 또 이제 그게 뭐 한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그 대회 그림 그거 라디오 실시간 채팅할 때 목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어릴 때 미술 목표가 뭐가 있을 수 있냐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흥미랑 실력 두 가지만 생각해봐가지고 다른 게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미술이 그래 표현으로서의 통로 뭐 이런 것도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하지. 그걸로 이제 주입식이나 이제 실력 위주, 그러니까 흥미 아니면 실력이니까 그 두 개가 그냥 딱 저학년, 그러니까 어릴 때랑 고학년으로 딱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닌데 미술 교육이 좋은 게 해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표현이잖아요. 작가주의 같은 것도 표현에 극대화한 거고 완전히 그 아이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고 뭐 잘 그릴 필요는 실력은 필요 없고 그냥 그런 표현 위주로 이렇게 꽂혀서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네. 이걸 몰라서 그러네. 멋져.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그 대회 그림 그거 하실 때도 그 질문을 하실 때도 아니 미술 교육 목표가 많지. 뭐 이런 때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이게 디테일하게 애들마다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실력이랑 흥미 위주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랑 너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미술 원리를 배우면 나중에 커서도 뭐 그릴 때 그냥 이것도 뭐 그릴 수 있지. 그리면 그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근데 또 이 미술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원리를 생각하는 힘을 이렇게 기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치. 그거는 너무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원리 들어있는도 모르는데, 아니면 이 개념도 생소한데, 내가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저 딴 세상 얘기 같을까봐 얘기를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원리 드로잉은, 아니, 그냥 원리 수업 자체가, 원리를 생각하는 힘, 그것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원리 드로잉. 원리 드로잉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원리 뭐 만들기, 원리 뭐 구도, 뭐 원리 수업들 모든 수업에서 원리 드로잉이 제일 기초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진짜 이 원리를 생각하는 힘은 너무 중요하지. 네, 이 미술 선생님이 이런 말 하기가 좀 또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저도 빠삐용을 그냥 아동미술 학원이 아니라 그냥 저도 제 삶을 살면서 원리와 본질을 생각하면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었고 그리고 많은 그 성공담 같은 것들에서 들어보면 거의 다 원리를 파악하고 본질을 깨뜨는 뭔가 그런 거였을 때 해결이 되고 성공적이고 한 사례들이 많고 뭐 그런 책들 보면은 그런 얘기 그때 무슨 책을 내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죠? 네네. 그거 좀 미술이랑 전혀 상관없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정말 중요하다.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떠다니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맞아. 제발 알았으면 좋겠긴 한데 더 노력해볼게요.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알죠. 저기 선생님이 해보면 아는데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이게 진짜 100% 공감. 해보면 아는데 공감했어. 이거 해보면 아는데 이거 그거보다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 말로 그 말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애라니까요. 이거 만약에 이 파일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참 간단하고 그런 건데 쉽지는 않고 근데 이거 알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평생 남아있을 어떤 무기 같은 느낌이기도 사실 해요. 그리고 애들 원래 그냥 실력과 흥미만 있다면 이거를 더 많이 알려야겠다. 그 정도로 그렇다는 걸 금방 인지했어.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생각하잖아. 아 이게 흥미 때문만에 오는 게 아닌데 미술. 이런 생각 안 해? 선생님들이 뭔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을 택하고 그렇긴 한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냐라는 방법론적인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그래서 특히 그림에서는 관찰하는 거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응. 이거를 응. 근데 이제 드로잉은 관찰을 해야지 잘 그려지지. 요 베이스가 약간 깔려 있단 말이죠. 응.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잘 관찰하려면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 응. 그 관찰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만 응. 고민하는 거예요. 응. 접근 자체가 네네. 애들한테 어떻게 저걸 잘 보게 해줄까?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봤지 이렇게 뭔가 다른 원리를 네. 알려줘가지고 아이들이 생각을 아이들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좀 쓱쓱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거를 보고 크게 와닿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요거 10가지만 알면 제가 100개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 생각나요. 제가 진짜 옛날에 그 관찰 드로잉에 관한 거기서 관찰 드로잉이라고 칭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관찰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 미술 교사가 쓴 책이었는데 기억에.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관찰을 어떻게 하면 애들이 진짜 잘하게 할 수 있나는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찰에 관한 다른 책들도 많이 보면서 내가 정리를 했죠. 근데 그 처음에 나한테 그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닌데 우리 애들은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엄청 확신 있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책을. 그리고 그 사람도 그 학교 미술 교사고 몇십 년 동안 했던 무슨 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그 작가도 봤던 것 같아. 근데 그 분이잖아요. 그 분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 책을 읽는 20대의 나는 아닌 것 같던 거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인 것처럼 엄청 써놓은 거지. 엄청 확실하게. 근데 그래서 그게 좀 자극이 더 돼서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관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내가 따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관찰 드로잉을 크게 강조하진 않거든요. 우리도 관찰 드로잉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 크게 강조하진 않지. 관찰 드로잉이면은 관찰 드로잉 한 나름대로의 또 그 재미와 그 귀여움과 그것도 있지. 분명히 관찰 드로잉 안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 어제도 내가 내 블로그 뭐 떠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관찰 드로잉 거 막 포스팅 해놓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관찰 드로잉에 대한 나랑 원리 드로잉 파일 때문에 이제 상담하신 분들 중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관찰 드로잉만 만약에 그 책을 내가 독파해서 관찰하는 법만 막 계속 연구를 하고 끝났어. 그러면은 이게 막 이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 드로잉에 관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얘기를 한다? 하면은 좀 진짜 생뚱맞을 것 같긴 해. 왜냐면 많은 분들이 관찰 드로잉을 잘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많이 관찰을 잘해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입시 세대잖아요. 입시를 또 그렇게 받아왔고. 맞아. 근데 이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실 디자인 입시하셨잖아요, 쌤도. 디자인 입시할 때 관찰로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묘 말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발상 표현 하셨죠? 발상과 표현 그래서 하다가 말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려면 이 관찰 드로잉만으로는 진짜 핵 노답이에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나도 잘 관찰을 해서 내가 잘 그린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애들보다 자세히 보고 잘 그리고 관심이 많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선생님들이 잘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너 자세히 봐. 그래야지 잘 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잘 그리는가 보다. 그리고 내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그리는 건 자신 있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눈이 있다. 나도 눈이 있는데.
이렇게 다 똑같이 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눈을.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그리는 거는 뭐 내가 그거 못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했고 미술을 했으니까. 근데 딱 그 발상과 표현 그거는 뭐 내가 뭐 다 그려봐 그걸 어떻게 다 그려볼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그려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거 외워서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발상과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어. 그게 막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는 진짜 충격적이었어. 얼음 속에 갇힌 개구리를 표현하시오. 개구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시오. 그러면은 얼음도 그려야 되고 얼음 속에 갇힌 개구리를 그려야 되고. 근데 난 개구리 한 번도 안 그려봤어. 얼음 속에 갇힌 거? 안 그려봤어? 그럼 어떻게 그려?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드로잉 파일 근데 이제 이거 네. 원리 드로잉 파일 내가 받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대로 배웠고 다시 입시를 그때 이거 배운 대로 입시를 했다면 했다. 왜냐면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해줬잖아요. 이거 드로잉 원리 드로잉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5단계가 그 입시야. 그러니까 그치. 통달하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치. 그게 나도 어쩌면 그 방향으로 갔나 보다. 그 입시를 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 나는 못 그리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가가 진짜 한탄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랬어. 그 입시 미술 할 때 자괴감이 너무 들었는 게 난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근데 왜 난 못하는가? 계속 그림을 해왔고 잘한다는 소리 맨날 들었는데 왜 이걸 못하는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생각한 거를 그릴 수가 없나? 근데 이제 미대 입시를 꼭 디자인 안 하고 그냥 뭘 했어도 이제 대학 와서 또 자기 세계를 열어야 되잖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또. 저는 해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해학과 나와서 가장 해학과 갔을 때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입시 미술 때까지는 이렇게 그려라는 정답이 있어요. 그것만 죽어라 막 3년 내내 막 해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이젠 그걸 다 버리래. 갑자기 자기 걸 찾으래. 그걸 버리고 네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뭘 그려라는 너를 거야? 찾아라. 근데 그 파일에도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긴 있죠. 입시 이술 내가 얘기 넣긴 넣었죠? 조금은 넣었죠. 그것도 나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취향과 자기의 그 표현 방식 그런 거를 여러 번 이렇게 리플레이 해본 자기 개성을 발현해본 저런 스페셜 친구들은 사실 나중에 회화과를 가도 딱히 찾을 거 없어. 나는 쟤네 특징 다 아는데 뭘 잘하고 지네들도 알걸요? 지네 그림에서 특징이 나오는데 왜냐면 그게 뺏겨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 스페셜 친구 한 명 보고서는 지금 가도 그냥 자기 거 하겠다 그치, 했잖아요. 그치. 맞아. 쟤는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맞아. 해봤던 게 너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 전에 배웠던 걸 버릴 필요도 없고 그 버리고 시작하는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른데. 그쵸. 우리 입시만 했던 친구들은 그걸 그 손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버리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버릴 게 없죠.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얘는. 원리만 배웠으니까. 그냥 맞아. 그거의 연장선인 거지. 더 시각적 뭔가 더 넓어지고 뭐 더 통합적이어지고 하는 자기 세계만 펼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맞아. 사실은. 근데 그게 원리 드로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정말 소름이 끼치긴 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참 그럴 수가 없어서 이게 참 문제긴 문제. 맞아요. 어떻게 보급을 어떻게 보급해야 돼? 보급. 근데 보급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보급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리미 선생님이 처음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처음 우리 하고 그때 이제 와서 뭐? 이거 학교 같은 데에다가 이거 납품해야 돼. 내가 엄청 웃었거든.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뭐 받아. 무슨 학교냐. 이랬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한테 이거를
줘야 돼,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기서 이제 교육해주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오바다 생각했는데 이 말이 나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트라이 해봐야 됐었던 거고 저도 검증도 필요하고 해봐야 돼. 그래서 사실 그 민간 자격증의 3급도 어렵고 2급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진짜 알겠다 싶을 거고 1급은 이제 이거 다 끝난 사람들 이제 난 구도 알려주려고 원리 구도 알려주려고 네. 1급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격증 하면서 또 요런 이해 과정도 좀 트라이를 좀 더 해본 다음에 그래 트라이 해보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격증 오늘 신청 완료했어요. 이제 그것만 기다립니다. 승인. 승인 마지막 승인만 기다리면 돼. 네. 이제 곧 오픈해야 되는데 참 좀 이사를 이사나 리모델링 같은 걸 하고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질 않아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지. 이제 민간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이곳의 빠삐용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 한 50분째 50분? 아니지. 이거 거의 1시간이네요. 네. 우리는 말이 짧아질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는 거 라디오 아닌가요? 맞아요. 어쨌든 이 원리 드로잉이 정말 아이들한테 기본이고 너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하면 자꾸 풀라 그러잖아 나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면 나한테 자꾸 그냥 무료로 알려주지. 누가? 왜 그러네? 왜 파네? 누구야? 아니 지금까지 누군가들이 가끔 그래요 저한테. 이건 뭐 너무 많이 그러지 아니야. 않고 그냥 나는 그 몇 번의 그 말도 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딜리킷하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심보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료로 뭐 한다 해서도 될 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걸 왜 무료로 못 하느냐는 저도 느꼈지만 이거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거 유튜브나 아니면 뭐 되게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뭐 책이 뭐 되게 시판 되게 뭐 편하게 이렇게 하기도 힘든 이유가 그거를 그냥 보고 너무 잘못 사용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그냥. 맞아. 근데 그게 가장 걱정인 거고. 맞아. 그러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친구들도 못 보게 될까봐. 맞아 맞아. 잘못 접해서. 맞아. 제대로 그게 인지된 선생님이 진짜 네. 애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제대로 코칭을 했을 때 정말 신세계를 맛볼 수 있지만 그 준비가 안 되면은 사실 다 필요 없어. 코칭법이고 뭐고 애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먼저 아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멀리든 파일 안에도 그 애들을 알기 위한 애들의 말 이런 거 막 거의 앞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 라디오긴 한데 새로운 컨텐츠인가요? 이거 원리 드로잉 컨텐츠인가요? 수다 타임네. 원리 드로잉 라디오 할래 그냥? 그거 하자니까요. 몇 번을 이게 원리 드로잉 좋은 거는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원리 드로잉 컨텐츠를 라디오를 해야 돼. 음. 그럴까? 원리 드로잉 라디오?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 다음 원리 드로잉 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했어요 아까?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어. 그럼 여러분 다음 원리 드로잉 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